생식과 유전. 이렇게 해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이학교에서는 이번에 5단원과 7단원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맞죠? 저번에 물리 파트만 시험을 쳤고요. 이번에는 생물 파트랑 지구과학 파트 시험 칠 겁니다. 그래서 오투 책을 보시면 중3 오투 2학기책 보시면 5단원 첫 번째 단원이죠? 10페이지 10페이지 펴면 됩니다. 선생님이 요약지를 만들어 줬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고 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7번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단어는 5단원입니다. 다시 만났죠? 5단원. 6단원은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시험 쳤고요. 5단원에 나오는 내용은 뭐다? 제목이? 큰 제목은? 생식과 유전. 그렇지, 생식과 유전입니다. 수연이는 눈썹이 되게 약간 기러기처럼 생겼네요. 귀엽게 생겼어요. 눈썹 누구 닮았어요? 무서워요. 엄마 아빠 중에서. 선생님. 응? 모르겠어. 모르겠어? 선생님은 약간 아빠를 좀 많이 닮았어요. 얼굴이. 민지 오빠는 프리즘을 체크하시고요. 오케이? 영상은 미리 찍고 있습니다. 숙제 플러스 드려서 기출 문제 좀 먼저 조금 풀었어요, 오빠? 알았죠? 저번에 했죠? 역학적 에너지? 자, 생식과 유전 파트에서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유전. 어머, 선생님이 이쁜 눈이 아빠를 닮았어. 이런 식으로 부모의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코가 동그랗다. 얼굴이 세모다. 얼굴에 천이 적다. 피부가 하얗다. 이런 형질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유전을 배우기 전부터 우리는 세포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사람 몸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여기에서 하나를 떼볼게요. 가장 작은 거. 이게 바로 세포입니다. 생명체는요,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뭘까요? 세포예요. 동물세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식물세포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식물세포랑 동물세포 딱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봐도 딱 식물세포는 세포 벽이 있어서 겹쳐 있고요. 동물세포는 둥글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다?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세포 안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지? 그런 거? 뭐지? 핵이 있어요. 이 핵을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 핵 안에는요, 유전 물질이 실처럼 풀어헤쳐져 있어요. 아, 이렇게 풀어헤쳐져 있구나. 여기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색깔이 갈색이다. 쌍꺼풀이 있다. 뭐 눈썹은 진하다. 얼굴형은 계란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실처럼 평소에는 풀어헤쳐져 있다가 나중에 세포 분열을 했을 때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이거는 조금 선행적인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자, 인산, 당, 염기,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뭐로 이루어져 있어? 단당류,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 분해시키면 최종 분해산물 뭐예요? 보통 포도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단백질 분해시키면 이거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 개짜리 이게 뭐라고 해요? 단백질 최종 분해산물 아미노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유전 정보 물질은요 분해시켜서 가장 기본 단위 이게 뭐다?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는 얘는 유클레오타이드예요. 이렇게 유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로 우리 유전 정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도대체 생겼을까요? 인산당 염기라는 유클레오타이드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겁나 많아요. 그래서 얘들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할 건데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면 인산당이 한 줄로 쫙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뼈들을 이루고 있네요. 골격을 이루네요. 인산, 당, 골격을 이루네요. 됐습니까? 끝에 염기들이 삐져나와 있네. 뭔지 몰라도 염기라는 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한 줄 더 있어요.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인산당 골격을 만들겠지. 끝에 삐져나와 있는 이 염기들끼리 서로 상호적으로 결합을 할 거야. 자기 짝꿍이 있거든. 결합한 짝꿍.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좀 단조롭게 멀리서 한번 보면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선형으로 꼬여져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걸 우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걸 DNA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1회전할 때 여기에 있는 염기가 한 쌍, 하나가 아니고 한 쌍, 세트, 두 쌍, 세 쌍 이렇게 갈 건데 이게 몇 쌍이나? 한 바퀴 1회전 하는데 10쌍이 있는 거야. 염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유전 물질이 담겨져 있는 DNA예요. DNA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 정보라고도 해요. 그리고 유전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에 있는 DNA 가닥을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쌍꺼풀 유전자 이런 식으로 A 유전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슐린 합성하는 유전자 B 유전자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의 DNA 위에 두 가닥이긴 한데 그걸 한 줄로 할게. 한 가닥의 DNA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정보만 있으면 A 물질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유전 정보만 있으면 B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DNA 가닥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유전자. 유전 정보라는 거죠. 유전자.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항상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의 DNA 가닥에 뭐가 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유전 정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DNA 가닥의 모양으로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새로운 친구가 보이네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은 응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이때 히스톤 단백질 한 덩어리 할게요. 위에 4등분, 밑에 4등분 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히스톤 단백질 한 덩어리 이거를요. 여기에 있는 DNA 가닥이 몇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단 2.5바퀴 감싸고 있는 이 녀석 한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겠지. 오케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서 결국 뭘 만들었다? DNA 가닥을 만들었고요. 하나의 DNA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서 2.5바퀴 감싸져 있는 게 뉴클레오솜이에요. 뉴클레오솜이 한 개만 있는 게 촘촘하게 많이 있고요. 얘가 어떻게? 하나의 원통형 구조로 이렇게 생겼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돌려가면서 있어요. 돌려가면서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처럼 실가닥처럼 생겼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염색사잖아. 염색사.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핵은요 이렇게 염색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직선으로 그려서 그렇지 이게 염색사예요. 평소에는 실처럼 풀어헤쳐져 있다. 염색사 모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염색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이해해야겠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D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 결국은 하나의 염색사에는 여러 개의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의 뭐? 처음부터 DNA에는 뭐가 있다? 여러 개의 그렇지. 유전인자가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뭐? 염색사 맞지? 염색사 위에는 뭐가 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염색사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새로운 세포 만들어가는 세포 분열해! 준비해! 하면요 세포 분열 준비해서 세포 분열 시작하잖아. 그때는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 복제가 안 됐다면 원래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복제 양이 2배로 불려지고 난 뒤에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죠. 이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한다. 즉 하나의 염색체에 뭐가 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의 염색사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잖아. 그 말은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색체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봤습니다. 오케이?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보시면 됩니다. 필기도 또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염색체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세포고요. 이 세포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바로 세포 분열을 배울 거예요. 이 세포 분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분열된다. 둘로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죠. 분열이. 분열된다. 나누어진다. 이런 뜻인데 세포 분열을 얘기했을 때
세포가 왜 나누어져야 될까? 아니 선생님도 있고요. 조그만 강아지도 있고요. 엄청 큰 코끼리도 있어요. 여러 동물들마다 맞지? 사람과 여러 동물들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크기는 되게 다양할 거야. 하나의 개체에서도 엉덩이 세포, 어디 세포, 근육 세포, 신경 세포 되게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몸짓이 큰 녀석과 몸짓이 작은 녀석이 있는데 얘들은 세포의 수가 많은 거예요. 세포의 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하나도 이해 안 가는데요? 이 세포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뭘 해야 돼?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물질 교환을 해야지. 필요한 건 얻어야 되고 필요 없고 버려야 되는 건 내보내야지. 근데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물질을 교환하는 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 맞지? 물질을 주고받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너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세포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차라리 세포의 수를 많이 만들자. 그러면 이 세포들이 어떻게? 물질 교환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같은 시간에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세포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개수를 많이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세포가 살짝 생장을 해서 살짝 커지면 이렇게 분열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세포의 개수를 많이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말 그대로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거죠. 나눠진다는 거지. 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뭘 선택했다?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세포 분열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세포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크기가 커지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세포 분열이잖아. 맞지? 세포 분열 이렇게 했는 이유는 뭐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물질 교환. 그렇지. 물질 교환. 어떻게? 효율적. 그렇지. 효율적인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선택했다는 거지. 좋습니다. 시험 한 문제.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세포 하나가 완전 똑같은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 똑같은 세포 두 개 만들어지는 분열을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원래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세포의 절반짜리 염색체를 가진 새끼 4마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정자랑 난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생식세포.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46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는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23개예요. 염색체 수가 절반짜리인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우리는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즉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니까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생식세포 형성 분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분열은 이 두 가지로 배워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도 봤고요. 맞죠?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구조도 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배울 이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똑같은 세포 2개, 염색체 수도 똑같아요. 똑같은 세포 2개 만들어지는, 딸세포 2개 만들어지는 체세포 분열과 염색체 수가 절반짜리 4개, 분열 2번 해서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감수 분열 2개를 배운다는 거야.
이걸 배우기 전에 이거 어디에 필요한지 먼저 보고 가야지. 선생님이 팔뚝에 예전에도 설명했죠. 피부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이 살덩어리에 피부 떨어져 나간 상태로 평생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새살이 채워져야지. 옆에 있는 세포랑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세포가 만들어진다.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네. 뭐야? 분열이지. 세포 분열. 옆에 있는 세포랑 완전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져. 옆에 있는 세포, 사람은 46개 염색체인데요.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죠. 즉,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상처가 치유되죠. 즉, 재생할 때 쓰입니다. 됐습니까? 체세포 분열은 재생할 때 쓰인다. 그 다음에 키 크고 어린 애기랑 선생님이랑 봐봐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런 사이즈 말고요. 키가 다르잖아요. 즉, 생장할 때도 체세포 분열로서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죠. 비만세포는 어릴 때 있는 항문 대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또 지금 정자랑 난자 생식기관이 있고 생식세포가 있어. 그건 유성생식이라 하고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지 몸에서 똑같은 녀석을 뿡 하고 새끼를 놓는 녀석이 있어요. 무성생식. 이런 무성생식의 방법도 체세포 분열로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았죠? 기본적으로 체세포 분열은 어디에 쓰인다? 재생. 그리고 생장할 때 쓰이는 분열이에요. 그럼 담소 분열은 왜 필요하고요? 이건 어디다 쓰인다? 뭐 만들려고? 정자 만드는데. 난자 만드는데. 즉 생식세포 만드는데 쓰인다는 거야.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까지 찾아야 돼. 왜 이렇게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분열을 꼭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까? 남자든 여자든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원래 아빠는 46개거든요 염색체가. 근데 23개짜리를 만들어. 엄마는 원래 46개거든요 염색체가. 근데 23개짜리 염색체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얘 둘이 만났을 때 정자랑 난자가 만났을 때 이 만들어진 새끼가 총 몇 개가 돼? 염색체 수가 23 더하니까 얼마? 46인 거야. 생명체는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똑같아야 돼. 너 46개잖아. 나도 46개야. 우리 동족이네? 46개야.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똑같아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정자랑 난자를 만들 때 염색체 수가 절반짜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어떻게 돼? 46으로. 같은 종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잖아. 이거 안 하면 그냥 46, 46이면 어떻게 더했을 때? 92? 괴물이잖아. 맞죠? 그래서 같은 종이 뭘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종이라면 뭐가 일정해야 된다?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소시키는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감소 분열을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의의 목적 그리고 감소 분열을 하는 의의 목적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 타임 한 3분 가졌다가 다시 합시다.